제가 오늘 외도 테라피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죠. 뉴스에 대한 외도 뉴스의 의견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야, 진짜 관계 중독이 참 무섭긴 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나의 뉴스, 해외 뉴스에 관련된 기사거리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풀어서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관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남편 외도일 때 남편, 아내 외도일 때 아내인, 이 관계 중독이라는 건 무엇이냐? 심리가 두 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일부러 고장 일으키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관계 중독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생각장애예요. 이 생각장애가 굉장히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비정상이에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중독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정상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무조건 비정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고장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곡됐다고 표현하고 고장났다라고. 근데 회복을 못해요. 왜?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제가 공통점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든 다 똑같아요. 전혀 인간관계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뭘 가냐면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사랑이었다, 로맨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 중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게 생각을 해봐라. 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죽을라 그래요. 왜? 자기는 그게 상식이라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또 논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 죽을라 그래요. 왜?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시켜놓은 논리가 있거든요. 왜? 외도는 내가 네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성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피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논리를 뭘 갖다 넣을 거예요? 다 비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다.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죽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합리적인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요? 뭘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대할래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하고 올바른 말하고 상식적인 말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그 사람 악하면 돼요. 이 관계 중독자들은 더 자기를 더 강화를 시켜버려요. 더 악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관계 중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 중독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예요. 인간에게는 3개의 심리가 있는데 그 3개의 심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장났어요. 지금 그 중에 3개 중에 2개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만 고장나도 그래도 논리적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만 고장나도. 왜? 2개가 아직 정상이니까. 그런데 2개가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 논리성을 잃어요. 모든 게 다 이상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중증 심리 장애입니다. 일반 심리 장애가 아니에요. 중증 심리 장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아, 관계 중독이구나. 관계 중독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인간인데 이렇게 알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도한 배우자가 관계 중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떡하나? 관계 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원리, 관계 중독이 뭐다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안다면 배우자한테 뭐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무섭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들 점점 강화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잠시 놔두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이 관계 중독 관련되는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외도하신 사람들이에요. 저를 상담을 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왜? 어차피 생각이 왜곡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뭘 그래요?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건 논리성이라든가 합리성에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악마야 악마. 그 사람들 못 견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치료 여기 빼곤 다 돼. 이게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관계 중독의 기본이에요. 악화시키지만 말아달라고. 최소한.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라이브 외도 상담이 됐던 제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됐던 치료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리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관계 중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채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관계 중독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 빼고 외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욕하는 것 같이 안 해요. 저것 때문에 맞아 내가 저것 때문에 외도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항상 어떤 사람은 외도를 막 권해요. 그냥 대놓고서 권해요. 근데 본인은 그건 나쁜 겁니다 하면서 대놓고 권해요. 사랑이다, 로맨스다. 그래서 부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외도가 되니까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관계 중독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내가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외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어. 나 때문에 배우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갖다 줘요. 그 영상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대변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라이브 외도 상담이 됐던 외도 채널에 관련되어 있는 제 채널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맞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줘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힘이 있지만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복력이 상실된 회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그걸 갖다 주면 그게 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이 이유는 바로 관계 중독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파멸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건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파멸로 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저 사람은 더 악화되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아프고 힘들지만 움직이지 말아요. 그냥.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이 관계 중독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 중독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외상 트라우마가 더 위험해요. 지금요. 관계 중독은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외상 트라우마는 심리 세 개가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야. 내 인생이 다 날아가는 직전. 회복력을 완전 상실하는. 그래도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아직 심리가 하나는 살아있어요.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만 파괴된 거예요. 인간관계만.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심리 세계가 완전 다 장애가 발생되면 인간관계 플러스 주변의 모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걸 다 파괴해요. 누가 더 위험해요 지금요? 관계 중독자들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해요 지금. 그런데 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아직은 세계가 장애가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끊임없이 자기의 외상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장애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내 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안 그러면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꼭 자기 자신이 지금 배우자의 관계 중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더 위험해요 지금. 왜? 내 인생을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요. 내 자신이.
그래 자기 자신이 악마가 돼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